항등식이란 단어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항등식은 이퀄, 등호를 가지고 있는 등식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퀄로 많이 풀었을 때가 방정식, 해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항등식은 방정식과 다른 종류입니다. 항등식의 뜻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해서 방정식과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방정식을 풀어라, 즉 해를 구하라고 요구를 하지만은 항등식을 풀어라 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풀 리가 없잖아, 그지? 그냥 항등식이라는 건 뜻 자체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니까 항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는 없고 해는 뭐든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찾는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을 찾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정해지지 않은 문자 앞에 붙은 숫자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1차식으로 갑니다. ax 플러스 b는 3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등식을 가져왔어. 참고로 등호가 있는 등식이 보일 때 일단 출제자는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성격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항등식이라고 언급되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좌변과 우변이 아예 똑같다라는 의미니까 동류항끼리 비교하시면 끝나는 게 스몰 a가 3이고 스몰 b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미정계수 a와 b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방금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 좀 넘어가시면 하나만 더 써볼게. 자, 미정계수 a 하나 걸어보고 여기에다가 x-1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미정계수 b도 하나 걸어보고 여기 옆에다가 x-1을 곱해서 한번 써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을 찾고 싶은 건데 여기에다 그냥 0이라고 해버릴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한번 계산해서 따라가볼게. 일단 출제와 마찬가지야. 등호가 있는 등식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출제가 항등식이라고 언급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아야 된다. 우변은 딱 0이니까 얘를 적당히 풀어서 전개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방금 풀었던 것처럼 할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게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대입법도 있는 관계로 자, 이렇게 나오면 대입법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보시면은 x에다 1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에 1 대입하시면은 자, x에다 1 대입해서 내려볼게. 그러면은 얘가 날라갔어요. 0이고요. 여기에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b가 0이라는 걸 바로 또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x에다 2 대입해볼 생각도 되니까 스몰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하시면은 여기 앞에가 a가 되겠지. 뒤에는 또 날라가고 a도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0이다 라고 처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 대입법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자, 항등식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항등식에서는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텐데 교과서에서 소개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개수를 전개해놓고 직접 비교하시던가 아니면 x에 적당한 값을 대입하며 연립하여 풀어주는 대입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과 과정을 다시 편찬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여기 하나를 추가할 것 같아. 뭘 추가하고 싶냐면은 뭐 저번 시간에 살짝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직접 추론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있습니다. 직접 짜맞추기라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몫에 대한 차수 정보와 개수 정보를 활용하여 QX를 짜맞추는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특히 중상 난이도 이상에서는 직접 짜맞추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가지 정도만 좀 덧붙여서 우리가 항등식과 관련된 거는 비교 대입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고난도 문제 안에서 직접 짜맞추는 연습도 좀 많이 해볼 것이다.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이 좀 많은 관계로 첫 번째 유형 미정계수법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유형 1번 보시면 일단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앞에 있는 문제들은 완전히 그냥 몸풀기예요. 뭐 따로 뭐 그냥 더 볼 게 없다는 거고 페이지 넘겨서 터프 문제 하나 있으니까 12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2단원 시작은 126번 문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보 첫 번째 줄 받아보시면은 상수항이 1인 2차식 fx를 했어. 자, 2차식 차수 정보 있고 상수항도 있으니까 fx를 쓰고 싶으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다 해서 이렇게 잠깐 놔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fx 잠깐만 잡아주고 이 친구가 일단 모든 x에 대하여 여기에 밑줄 치자. 자, 형광펜 또는 빨간펜 준비하고 이 표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쳐.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의 밑줄 쳐. 자, 쉽게 생각하자. x자리에 100을 넣든 마이너스 5천억을 넣든 뭘 넣든 무조건 성립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표현은 뒤에 있는 등식이 무슨 식이다 라고 알려주는 표현이야? 항등식이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밑줄 쳤으면 일단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인 거 알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fx의 제곱인데 일단은 바로 대입해서 한번 가볼게요. 좌변이 fx를 통째로 제곱하시는 거고, 자, 우변 같은 경우는 fx에다가 x제곱을 합성하여 새로운 식을 만들 거고 그 옆에다 2x제곱을 더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항등식입니다. 자, 이 친구 일단 모양 적당히 잡아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쏙 대입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라는 fx의 식을 완전 제곱한 그 좌변은 fx 제곱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위에 x자리에 요 x자리에 x제곱을 대신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a, x의 4제곱 더하기 b,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맨 뒤에서 2x제곱을 그냥 하나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제 좌변을 봤을 때 좌변도 우리가 외운 공식에 해당하거든? 보면은 항이 3개이고 제곱을 갖고 있는 식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외운 공식대로 얘를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앞에서부터 전개를 해보자.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꺼내주면은 ax의 제곱 한 번 더, bx의 제곱 한 번 더, 1의 제곱 꺼내주고, 자, 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둘이씩 곱해서 2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곱해서 가져올 거야. 이제 가져오는 게 abx의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의 제곱이 되겠고, 자, 이렇게 둘이 더해서 동류항만 정리해주면은 ax의 4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좌변만 조금 더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좀 높은 차수부터 내림 차수로 한번 써볼게. 여기서 가장 큰 차수가 얘니까 맨 앞에다가 꺼내오는 게 a제곱 x의 4제곱을 꺼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차항이 일단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럼 3차항 2ab를 가져와주고 2ab x의 세제곱 정리를 해주고, 자, 여기 2차항 일단 하나 보이는데 괄호 열면서 b제곱으로 묶어볼게. 그 뒤에 보니까 또 이제 2차항이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2a까지 묶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x제곱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1차항 보시면 여기에 2bx 하나 가져올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항 플러스 1까지 들고 올 수 있다. 자, 이제 우변과 비교하는 일만 나왔죠. ax의 4제곱하고 b 더하기 2의 x제곱하고 플러스 1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전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개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등식은 무슨 식이다? 그 종류가 항등식이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겠지. 자, 그래서 우변을 먼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변에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3차항과 1차항이 없죠. 안 보이는 이유가 몇일까? 0이죠. 그렇죠. 개수가 0이니까 안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의 개수가 0이다 라는 말은, 자, 봐봐. 둘 다 0이어야 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럼 B는 0인 게 확실한 거지. 이때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다른 항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돼. 자, 일단은 1차항과 3차항을 봤을 때 확신이 되는 거는 스몰 b라는 개수가 0이다 라는 거 얻게 되고, 0이면 그냥 전부 다 0 집어넣으세요. 전부 다 이제 0이 돼서 사라지는 건데, 자, 그럼 이제 2차항을 보시면은 여기 2차항 한번 볼게요. 2차항 앞에 b제곱이 0 돼서 사라졌으니까 그 개수가 2a가 될 건데, 그거 오른쪽에서 보니까 얘가 b 더하기 2죠. 그죠? 근데 여기도 b가 마찬가지로 0일 테니까 끝났죠. 자, 여기 2a라는 개수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냥 숫자 2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a 값이 나옵니다. a는 스몰 1이 되겠죠. 누가 괜찮아?
끝났는데 A, B 구했고 이제 뭐 구하래? F3을 구하라고 했죠. 자, F3 마무리 할게요. fx가 지금 나왔거든요. A가 스몰 1이고 B가 0이니까 이렇게 끝났고 여기에다가 숫자 3을 대입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10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직접 짜맞춘다라는 말인데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낼 거면은 보통 몇 차수로 낼까? 지금 문제처럼 2차식으로 내야겠지. 왜냐면 얘가 안에 내용물이 3차나 4차면은 좀 많이 곤란해질 거 아니야, 그지? 3차를 제곱하면은 6차식을 전개를 해야 되고 4차를 넣어버리면 8차식이 전개돼야 되니까 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가다성을 좀 삭제를 하면서 보통 2차식으로 가정하는 걸 많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들 말하는 노가다 문제가 맞잖아, 그지? 하나씩 펼쳐줘야 되는 건가? 노가다 문제는 이제 보통 아래가 이제 2차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유형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126번 이제 비교하는 문항이었고요.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입법도 나와 있는데 기본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옆에 보면요. 133번 하나 있죠. 자, 마찬가지 터프 문제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3번 넘어가자. 자, 문제 일단은 첫 번째로 항등식 표현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에 제시된 등식이 자, 여기에도 강조 표시해두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밑줄. 자, 이 표현을 일단 눈에 발라두시고 얘가 나왔으면 일단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3번에 나와 있는 등식을 항등식으로 보고 들어갈 건데요. 좌변 보자. x 더하기 1이라는 식에다가 옆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fx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좌변에 그대로 곱해져 있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x의 4제곱하고 더하기 ax의 제곱하고 더하기 b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은 항등식이다 라고 정보를 줬고 자, 이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b, f3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식을 보시면 미정계수가 몇 개인지부터 파악을 하자. 미정계수가 몇 개 제시돼 있어? 2개 제시돼 있지. 자, 그럼 이제 2개일 때 우리가 일단 문제를 보면요. 비교를 할지 대입을 할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과 과정 내에서. 이거를 전개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x의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 방법을. 그지? 자, 선우야 칠판 봐야 돼. 자, 봤을 때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이거 지금 비교법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선우야, 이거 비교 가능하겠어, 불가능해서 식을 봐봐. 이 상태에서 비교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렵겠지. 왜? 우리가 뭘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누구를 모르니까? fx 모르니까. 아니, fx의 구성 요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개를 하냐고. 지금 보면은 내가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교과 과정에 맞춰 생각했을 때 전개가 안 되니까 일단 비교는 살짝 포기를 하시고 그럼 대입법으로 넘어가 보는 거지. 자, 그럼 대입법은 x에다 뭘 대입하냐 그게 문제인데 좌변에 있는 식으로 다시 넘어와서 내가 모르는 게 fx라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목적은 내가 모르는 애를 잠깐 가려놓는 거야. 그지? 나 지금 fx를 모르지. 그럼 fx 옆에 있는 식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몇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 0이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또 x에 주목하지 말고 x제곱을 통째로 2로 보고 가시면 되는 거야. x제곱을 2로 보고 대입하겠다 해서 두 번의 대입을 통해서 좌변에 내가 모르고 있던 존재 fx를 가려놓을 수 있다는 거야. 0 곱하기 fx는 0일 테니까.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순간 얘가 0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0이 됩니다. fx 몰라도 좌변은 0이 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순간 그 우변의 결과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참이고요. 자, 한 번만 더 내려와 주시면은 x제곱에다 2를 대입한다 생각했을 때도 이 두 번째 식이 0이 되니까 좌변이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x제곱을 2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앞에다 4를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가 올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참이겠죠. 자, 그럼 맞는 말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을 해주시면 ab가 바로 나옵니다. 자, 아래에다가 위식 빼서 가시면요. a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스몰 a 값을 마삼으로 확정할 수 있고 다시 연립으로 넣어주시면은 그 스몰 b값 옆에 있는 거는 양수이다라고 또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법으로 두 번 했더니 바로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중간고사 시험지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자 출제자가 비교법으로 풀라고 하는지 대입법으로 풀라고 하는지 말해줘요, 옆에서? 말 안 해주죠. 그럼 대입으로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였다고? 다시 한번. 그렇지.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대입법밖에 안 되니까 얼른 두 개 대입해서 가져오셔야 되고, 자, 이것도 이제 구조를 볼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미정계수가 두 개면은 대입도 몇 번 하셔야 되는 걸까? 2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정계수 개수만큼 대입을 해야 모두 알 수 있다. 자, A, B는 이미 구해놓은 상황이니까 옆에 F3만 좀 마무리할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F3을 구하려면 FX도 다 알아야 되는 걸까? 아니지. F3을 몰라도 괜찮아, FX를. 왜냐면 이 X자리에 그냥 몇 대입하면 돼? 이 식에다가? 그냥 3 대입하면 되는 거야. 내가 F3을 구하고 싶으면 주어진 등식에다 그냥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저 주어진 등식에 3을 대입하시면 앞에서부터 4 곱하기 9 빼기 2가 7이죠. 7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어떤 값, F3이라는 함수 값, 그것은 우변에서 자, 또 계산합니다. 4제곱이니까 81, 그 옆에서 9a, 그 옆에서 b가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a랑 b를 구했으니까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뒤에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81,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27 빠지고 b가 2니까 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5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7에 28이니까 F3은 56을 28로 나눈 간단한 숫자 2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3을 이 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무리해 주신 그 정답은 마이너스 3에다 2에다 2를 곱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입법 고난도 문제였어. 괜찮니? 고난도의 특징이 이제 비교법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133번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3번 유형 넘어갑니다. 다이아 몇 반이지? 저요? 학교에서요? 4반. 4반? 몇 반이야? 8반. 8반? 그 수학쌤 수업 들어봤어? 네, 들었어요. 성함 알아 혹시? 네. 성씨가 뭐야? 김씨야? 젊으신 분이셔? 네, 젊으세요. 젊으세요? 알겠습니다. 8반은 누가 들어오셔? 이름 몰라도 돼. 그 나이가 많아 아니면 젊으셔? 그래? 혹시 남자 선생님이야?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야? 어떻게 생기셨어? 이쁘게 생기셨어? 똑같네? 왜 물어보냐면은 학년단 선생님이 두세 분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 학생들 좀 있으면은 그 결재권자가 누군지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보통 더 출제를 많이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4반과 8반 똑같구나. 개선고 몇 개 반 있다 했지? 10개요. 10개 반?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도 지금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좀 곤란한 게 학교가 다 달라서 자,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신일고, 대동고, 개성고, 해화여고, 세아가 어디였지? 성신여고, 성신여고, 영흥고, 용문고,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고등학교네? 7개 고등학교. 그러면은 이따가 일단 기출 하나 뽑아볼 건데, 이 인근에서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개성고가 좀 어려웠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시험지 몇 개 뽑아보고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오늘은 좀 쉬운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7개 학교를 작년 것만 풀어도 이제 7개야, 그죠? 선생님 물론 편집하고 어려운 거 좀 덜을 텐데 7개 고등학교 한 2개년은 본다고 생각하면 이제 시험지 14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수업을 14번을 하면 시험을 보게 될 테니까
매주 하는 게 힘들면은 제 다음 수업부터 기출을 일주일에 2개씩 드릴게. 그럼 기출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당 23문제 정도 될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거 언제 풀면 되냐면은 혹시 학원 안 가는 날이 있으면은 자습을 할 때 50분 타이머를 재보고 스스로 좀 풀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근데 답지는 안 줄 거야. 가져왔을 때 선생님 거기 풀이를 보고 채점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 좀 부족하다는 걸 짚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 5주간 계속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트랙이고 투트랙은 그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많이 유형을 배우고 그리고 시간을 녹여내는 연습은 그렇게 일주일에 2개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유형 3번 넘어갑니다. 자, 유형 3번 한번 봐보자. 다음 유형은 이제 개수비교법이 끝났고, 자, 이 주제 자체가 일단은 항등식과 관련된 표현이라서 또 어김없이 강조를 할게요.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제목 자체가 일단 항등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제 좀 곤란한 문제들은 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게 139번이거든. 자, 바로 139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유형 3번에서는 139번 보겠습니다. xy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문제가 시작했고요. 뒤에 보면은 어떤 분수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형태의 식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처음 봤을 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분모도 보면은 2x 빼기 y 그리고 더하기 2까지 있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서 그게 뭐냐면은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등호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치? 주제가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뒤에 한글을 읽어보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물결치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 분수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자, 수학 문제에서 값이라는 건 뭐지? 어떤 숫자지. 1, 2, 3 같은 숫자잖아. 근데 일단 걔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 일정한 값이? 모르지. 모르면 문자를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 그 문자를 K를 많이 씁니다. 자, 일종의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암기하세요. 어떤 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옆에다가 는 K라고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 일정한 값이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문자 K 미정계수를 걸어서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은 실제로 등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등호가 없었잖아, 그지? 등식을 붙였어요, 이제. 자, 그럼 이건 무슨 등식일까?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등호를 붙였으니까 둘 중 하나겠지, 뭐. 자, 이렇게 등식이 붙었는데 이게 방정식이겠어, 항등식이겠어? 항등식이죠. 자, 이거 읽는 법 알려줄게.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xy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지. 항등식 말할 때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 그 문자 주인공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유형이 다른 문제랑 다른 게 주인공이 몇 명이야? x 한 명이 아니라 주인공이 몇 명으로 나왔어? 너무 많은데 잠깐.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2명이죠? x, y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x, y 2명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괜찮아? 보통은 x 하나였잖아. 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x에 100억을 넣든 마이너스 50만을 넣든 뭘 넣든 y에도 뭘 넣든 무조건 성립된다 해서 이 표현 자체가 일단 x,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또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공동주연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y 두 문자가 둘 다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식이 분수 형태인 게 조금 힘드니까 첫 번째로 할 거는 분모에 있는 식을 양쪽에 곱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x 빼기 by 더하기 10이라는 식은 k에다가 통째로 곱하면서 분모에 있던 2x 빼기 y 더하기 1을 끌고 와줄 수 있단 말이야. 어때? 보기가 훨씬 편하지? 분모를 곱하겠다는 생각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얘를 살짝만 전개를 해주면은 앞에서 가볼게요. ax-by 더하기 10이라는 식이
2k x 한 번 더 마이너스 ky 한 번 더 2k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은 문자 x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지금 근데 주인공이 두 명이랬잖아, 분명히. 그럼 이제 얘를 전부 다 이항을 해서 x끼리 y끼리 묶을 거야. 자, 이항하자. a-2k 하고 x에 대해서 묶어주는 거고, 얘도 이항을 해서 좌변으로 넘기면요, 그 값이 k-b로 묶으면서 문자 y가 되는 거고, 상수항도 넘겨주면은 10-2k로 해서 는 0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변을 0으로 비워두는 편이 해석하기 쉬울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싹 다 몇이 돼야 돼? 0 돼야 돼. 다시 한번 말로 읊어줄게. 의미를 읊어줄게. x와 y 자리에 얘네들이 지금 주인공이잖아. 이 x와 y 문자 자리에 100만을 넣든 마이너스 5조 5천억을 넣든 뭘 넣든 숫자 몇이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야? 0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항등식이지. 그래서 결론이야. x랑 y의 영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x와 y 앞에 있는 개수가 몇이 될 수밖에 없겠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론입니다.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면은 x, y 값에 관계없이 0, 0 떴는데, 자, 그럼 마지막에 누구까지 0이면 되는 거야? 뒤에서 상수항까지 0이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항등식 풀이법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 내주시면 여기서부터 합니다. k는 5라고 상수항에서 구해줄 수 있고요. b는 k네요. 자, 그럼 b도 5겠죠. 자, 마지막 a는 2k이기 때문에 a도 10이라고 얼른 또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a 더하기 b를 계산했으니까 정답 15 제출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겠어? 이건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잘 소개해주지 않는 유형이기도 하니까 요 는 k라는 걸 일종의 스킬로 들고 갑시다. 문제는 원래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스스로 일정한 값이라는 발문을 보고 옆에다 는 k를 붙이는 순간 이 식은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는데 항등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 이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보통 주인공이 3명까지는 안 나와요. x 하나거나 x, y 두 개야. 그래서 그 문자가 두 개일 때는 전부 다 전개해서 좌변에 몰아두고 그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고 나머지 상수도 당연히 0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모든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유형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유형은 어떤 특수한 조건이 걸려있는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x 더하기 y는 1이라고 바로 받으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자를 하나 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밑에 만약에 y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1-x를 대입하라는 소리로 해석을 하셔야겠고요. 계속 읽어보니까,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등식 표현이 나왔죠. 그 밑에 있는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번에도 몇 명이야? 2명이지. x, y 둘 다 동그라미 쳐놔. 지금 x, y 둘 다 관계없이 가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항등식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문자가 두 개인 상황이 편할까? 아니면 하나인 상황이 편할까? 당연히 하나인 상황이 편하겠지. 그래서 조건을 보고 y 자리에 대신 1-x를 바로 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여기에 쏙, 뒤에도 한번 쏙 대입을 해서 내려가시면은 ax제곱 더하기 bx 1-x 더하기 c 1-x의 완전제곱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1 한 번 더 전개를 했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bx 제곱 계속 갈게요. 자, 완전제곱 풀어주면은 c-2cx 더하기 x 제곱에 c까지 곱해서 cx 제곱. 얘는 좀 애매하다. 그냥 좌변을 또 넘겨버리자. 우변은 0으로 비워두는 편하고.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c 마비 a까지 한 방에 묶어서 a-b 더하기 c라는 개수를 갖는 x 제곱항을 정리를 했고요. 한 번 더 가자. 이 bx 1차항, 마이너스 2cx 1차항 두 개를 더하면서 묶어주면은 b-2c x에 대한 1차항 정리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c에다가
2를 빼서 상수항도 보기 쉽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변은 0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자. 이 식은 여전히 문자 x에 대한 무슨 식이지? 항등식이야. 0이 나와줘야 돼. 항등식인데 0이 나와줘야 하니까 당연히 x 앞에 있는 개수들은 당연히 0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뒤에 나온 상수항도 당연히 0이 돼야 하는 거야.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0이니까. 자, 결론 내겠습니다. 맨 뒤에서부터 보시면요. 상수항 C가 2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2C니까 2배에서 B는 4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은 A-4 더하기 2는 0이니까 A 값도 2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부터 2 사이가 될 테니까 앞에서부터 더하라고 했죠? 2 사이 더해주면은 정답이 8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14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면 돼.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문자가 두 개가 있는 항등식인데 만약에 한 문자로 줄일 수 있으면은 한 문자로 줄여놓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일종의 연립방정식처럼 보시면 된다는 거고 연립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142번이었고요. 바로 유형 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유형 풀이할 땐 진도가 좀 빠르잖아. 그치? 네, 필기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 필기 잘 못 썼으면은 복습 영상 있잖아. 혹시 한번 링크를 눌러봤니?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제공을 해줘도 고등학교 1학년 생각이 없어서 잘 안 봐. 근데 이제 눌러보면은 밑에 그 메가나 대성인강처럼 마킹을 좀 달아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끔씩 많이 바쁠 때는 마킹을 못 달아요. 뭐 예를 들어 몇 번 문제 바로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거는 필기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감상하시면 되고, 이렇게 팔짱 끼면 안 되겠지. 학생이니까. 감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생겼는데도 질문하기 좀 그래요. 뭔지 알지? 다 누군지 뭐 안 친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 와서 질문하세요. 고3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여기, 저번 알자 해설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나 펴 먹으라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수업 끝나고 필기 못한 분은 그냥 집에 가서 필기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일시정지 눌러놓고. 괜찮겠어? 아니, 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현대화 시스템 다 이용하겠다는 거야. 유튜브 링크 항상 남겨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 5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표 치자, 얘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그냥.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144번이 기본 유형이거든? 144번 하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147번 고난도도 한번 풀어볼게. 자, 144번부터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유형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그 주제는 개수의 합,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방법부터 알려주고 가면요. 변수에다 그냥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식을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무려 5제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풀면 10차식일 테니까 맨 왼쪽에 있는 상수항부터 1차 항 하면서 쭉쭉쭉 10차항까지 일단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개수가 A0부터 A10까지 11개가 등장하셨는데 출제자가 저들을 모두 다 1부터 10까지 10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구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5제곱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전개를? 당연히 못하겠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건 그냥 풀지 마세요. 5제곱 하란 말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전개를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전개했을 때 상수항부터 10차항까지 나오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x에다 1 대입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x에다 1을 대입한다라는 게 바로 이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제로부터. 1 곱하기 a1은 a1이고 a10 곱하기 1도 a10이니까 x에 1을 대입하는 행위는 존재하는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1을 대입한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지. 1 빼기 1은 0이고 2의 5제곱 32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야 된다는 스킬 괜찮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얘는 좀 빠지셔야 될 거 아니야, a0, 그지? 나는 제로가 없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제로 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우변을 봐봐. x에다 몇을 대입하면 a 제로만 남을까? 0 대입하면 되겠죠. 상성만 남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한다 해서 x에다 0 대입하는 건 또 어렵지 않게 떠올려줄 수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면은 얘도 일단 30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a0도. 아니, 그러면은 얘가 몇이야? 0이죠? 0입니다. 0 그냥. 30 빼기 30이니까. 정답 손쉽게 0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확인하시고, 자, 이제 147번 넘어가자. 147번 이제 고난도 조금 더 변형이 됐고, 144번 문제랑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면요, 그 우변의 전개된 모양을 봐봐. x가 아니라 x-1이라는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죠. 표현식 그냥 x였는데 이제 x 빼기 1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아까는 그냥 연쇄적으로 전부 다 더해서 구하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짝수 번째만 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인데요. 물론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지만은 그게 출제 의도가 아니니까 전개를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a0 더하기 a1 x-1부터 a2 x-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자. 이제 끝까지 갔을 때 a6 x-1의 6제곱까지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때 0, 2, 4, 6 짝수들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 발문은 홀수들의 합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짝수들만 더해서 가져가셔야겠다 해서 이게 마지막에 문제를 확인했는데 짝수들의 합이나 홀수들의 합만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대입 2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뭐가 대입이 돼야 할 거냐? 일단 지금 주의하실 점이 x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게 x가 아니라 x 빼기 1이라는 거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x 빼기 1이라는 반복되는 인수라고 하죠, 얘네들을. 이 반복되는 인수가 통째로 1값을 가질 때와 그 반대의 부호를 갖는 마이너스 1값을 가질 때의 대입 상황으로 2번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은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 한번 하시고 또 0을 대입하는 거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x에 2부터 대입해서 가볼게요. 여기서 바로 계산합니다. 8에다가 4 빼면 4고 4에다가 3 더하면 7인데 7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49가 나올 거야. 여기서 가볼게요. x에다 2를 대입하는 순간 이것들은 전부 다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a0부터 끝까지 모든 개수를 더한 총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x에다 2를 대입한 결과였어요. 괜찮겠어? 그럼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x에다 0을 대입해 보겠다라는 거죠.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그냥 3의 제곱 9가 남겠고요. 9는 이것들이 몇이 되죠? 0 빼기 1이 몇이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일 땐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지? 부호를 주의해야지. 그지? 마이너스를 홀수번 제곱한 얘네들은 부호가 뭐가 될까? 그렇지. 얘는 뭐가 될까?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지. 마플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 부호 맞춰서. 앞에서부터 다시 써주면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끝에 플러스 a6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부호 바뀌는 거 이해 괜찮겠어? 그러면 끝났어. 이거 두 개를 빼서 이 두 식을 갖게 된다면요, 이 상태로 더하면은 짝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태로 위에다 아래 빼시면은 홀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짝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에다가 아래식을 그대로 더해서 연립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위에다 아래를 그대로 더해서 내려가면요, 덧셈. 좌변은 58이 되겠죠. 자, a0 두 덩어리 살겠다.
홀수항들은 전부 다 소거가 됩니다. 플마에 의해서. 짝수항들은 전부 다 2배씩 남습니다. 따라서 내려오는 식은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짝수합의 2배가 되는 것이므로 이 친구를 2로 나눠주면요. 그 정답은 29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요. 저기 앞에 빨간색으로 써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복되는 개수의 이 모양을 이제 통째로 뜯어와. xy를 통째로 뜯어와서 걔가 한 번은 플러스 1이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그 x값을 대입해서 연립을 해준다면요. 짝수들의 합이나 홀수들의 합을 구해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연산 한 번만 더 시킬게요. 10초 안에 정답 말하셔야 돼. 이번에는 이 값을 구하세요. 자, 10초 드립니다. 왼쪽 식 보고 바로 계산하세요. 20, 잘했어. 사실 10초가 뭐야? 3초 안에 나왔지. 49에다 9 빼면 40이지? 40이 얘네들의 2배이므로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20이라고 바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겠어? 다음 밑에 얘도 잠깐만 써두자. 얘 20이야. 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써둘게요.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다음 유형은 나눗셈과 항등식 들어갑니다. 자, 유형 6번은 이렇게 하자. 거기 위에 공간 좀 있지? 여기에 아주 크게 한글로 항등식을 작성하자 8글자 써두세요. 나눈다는 말이 나오면 문제 밑에다가 항등식을 작성하자 예외가 없습니다. 나눈다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을 작성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150번 이런 거는 좀 쉬운 관계로 바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넘어가서 154번 터프 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었는데 첫 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나눈다는 말이 나왔지, 그지? 근데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나머지가 몇이란 말이니?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란 소리입니다. 나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항등식부터 작성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4번. 나누어지는 대상은 fx 3차식인데 x 세제곱부터 들고 올게요.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무엇으로 나눌 것이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눌 것이고요. 몫은 언급이 없는데 무언가 있겠죠. qx라고 일단 붙여두는데 이때는 나머지가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항등식 이렇게 작성을 하고 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일단 fx를 나누는 건 똑같으니까 fx 똑같이 쓸게. fx를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눌 것이냐? 자, 이번에는 2차식 x제곱 빼기 2로 나눌 건데요. 그때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때 물론 몫이 있겠죠. 그냥 간단히 옆에 한글로 몫이라고 써두고 뒤에 나머지라고 써둘게요. 이것도 물론 항등식입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 두 줄 썼다고 치자. 이제 풀이가 시작이 되는데 항등식 작성하면 항상 먼저 확인하는 거는 나누는 식의 차수를 확인하고 얘가 지금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차수 하나 더 낮은 1차 가정. 이게 문제풀이의 출발점이야. 이 나누는 식의 차수를 확인하고 얘보다 한 단계 떨어진 차수로 나머지 부분을 가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야. 자, 가정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1차식으로 보겠다라는 거는요. 내가 구할 식을 문자를 적당히 활용해서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문자 세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출제자가 이미 앞에서 선점한 문자는 쓰지 마세요. 식이 꼬이겠죠? A, B를 이용하지 않고 PQ나 MN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실 텐데
두 항등식을 연결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야. 자, 둘 다 일단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입니다. 자, 결론 내볼까요, 그냥? 이 식과 밑에 있는 식이 똑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똑같은 fx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나머지 정리까지 배우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x제곱 빼기 2를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인수분해 해서 필마 루트 1을 대입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나머지 정리 개념이니 이게? 이거 주제가 뭐였어? 항등식이지. 그래서 일단 대입하는 건 잠깐 미루고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이거 고난도입니다. 다시 첫 번째 항등식 올라가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여기 내가 QX라고 둔 데 있잖아. 여기도 일단 차식 따져보자. 이게 몇 차식일 수밖에 없지? 1차식일 수밖에 없지. 좌변이 3차식이니까 이거 지금 차수 정보 따는 거야. 얘가 2차식이고 1차식에 곱해야 3차가 나오니까 내가 QX라고 둔 자리가 1차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넘어와서 개수 정보를 딸 건데요. 개수 정보를 딴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보란 거야, 이런 것들. 자, 일단 최고차항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장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x제곱에다가 1x를 곱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x가 들어온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b가 나와줘야 되니까 모양을 맞춰서 여기에다 b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그냥 qx만 쓰기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자, 두 가지였어. 뭐 따라 했어? 차수 정보랑 개수 정보. 차수 정보랑 개수 정보 따서 짜 맞출 수 있으면 짜라는 거야. 아, 너무 힘들죠? 자, 이 문제 한번 풀고 얼른 쉴게요. 자, 차수랑 개수 따서 맞추면 돼. 현민아 정신 차리고. 차수랑 개수 따서 이제 x 더하기 b를 맞춰줬는데, 자, 이제 여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이 항등식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지? 우변을 전개해서 무슨 법을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전개할 수 있어, 이제. 내가 얘를 전개할 수 있어, 실제로. 전개해서 비교를 해볼게. 자, 전개해서 살짝 올려주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 몇이야, 이거? 좌변 봐봐. 2점. 그럼 b가 몇이겠어? b가 3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괜찮아? 자, 그 다음은 얘를 좌변과 또 비교해보자. 얘가 누구래? a래지. 끝났네. 1 빼기 b는 좌변에서 봤을 때 a잖아. 근데 b가 3이라며. 그럼 a는 마이너스 2지. 자, b랑 a를 첫 번째 항등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었어. 괜찮겠어? 근데 이거 좀 고난도 스킬이라고 했다. 처음에 이제 QX라고 두기만 못 풀고 얘를 차수랑 개수 정보 따서 1차식으로 맞춰야 돼.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항등식에서 A랑 B를 직접 구할 수 있었습니다. A는 마이고 B는 3이니까 바로 대입합니다. 자, 두 번째 항등식에 대입을 해주세요. fx의 정체가 완벽히 밝혀졌고, 그러면 끝났지 뭐. 내가 나누어지는 식이 다 나와 있지. 나누는 식도 뭔지 알지.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나누면 돼. 그냥 나눈다는 게 뭐야? 원래 기억자 칠한 거지.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x제곱 빼기 1로 나눌 테니까 계산 들어갑니다. 최고차항 비교했을 때 x가 들어오셔야겠고, x세제곱 빼기 2x 빼서 연산해줍니다. 소거 날려주면 밑에 내려오는 게 2x제곱 더하기 3이 내려오실 텐데, 또 비교하면요, 뒤에 상수항 플러스 2가 있습니다. 2를 곱해서 내려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가 내려오시겠고, 또 한 번 빼서 연산 끝내주면 내려오는 나머지는 7이다.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나머지를 실제로 구해보니까 상수항 7이었다 라고 밝혀냈고요. 자, 정답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끝났네요. 정답 몇이야? 7입니다. 나머지만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우리는 이때 목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이 과정 가져가고 차수랑 개수 맞춰서 활용하는 이 고난도 방법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